안녕하세요. 팀 오아시스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찬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야 영훈아, 우리 스터디룸 만들어볼까? 아, 남궁성의 코드 촉구 카페가 유명하다던데. 그럼 들어가 보자. 코드 초보 카페에는 IT 분야의 스터디만 있고, 그렇다고 내게 맞는 스터디 검색도 어렵고, 또 스터디 모집, 글쓰기와 연락 주고받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냥 스터디 모임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오픈 스터디입니다. URL에 www.openstudy.xyz를 검색합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메인 화면이고요.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중복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이 됐다면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닉네임 또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년월일, 성별, 앞번은 꼭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방금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이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프로필 정보를 수정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해주시고 생년월일,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이름을 모두 확인합니다. 스터디를 등록하려면 전화번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입력한 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프로필 정보 수정이 끝납니다. 자, 이제 스터디를 등록하러 가볼까요? 회원이 이전에 등록한 스터디 정보를 미리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번엔 스터디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요. 스터디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할 지역, 대상 연령층, 그리고 스터디의 실제 시작 날짜와 주당 일정을 등록해 줍니다. 스터디의 최대 인원까지도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잘 표현할 문구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스터디를 대표할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 오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설정되기 때문에 드래그하여 설정합니다. 모든 스터디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메인에서 통합 검색으로 들어가서 스터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영어, 외국어, IT, 교양, 공무원 등 카테고리 대분류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의 출력 순서 또한 정할 수 있는데요. 북마크, 댓글순, 최신순 등 다양합니다. 이번엔 스터디를 찾아보겠습니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 카테고리 대분류는 IT, 소분류는 모바일 프로그램 하면 원하는 스터디가 나왔죠. 스터디 상세 보기 정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터디 장에게만 보이는 비밀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북마크 등록도 가능하시고요. 스터디 정보를 확인했다면 스터디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자신이 신청한 스터디와 북마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쪽지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요. 일단 4개 쓰기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쪽지가 모두 도착했죠? 이제 스터디 장에게 쪽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스터디 쪽지가 무사히 도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신청하게 되면 스터디 장에게 알림이 가게 되는데요. 알림 리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등록한 스터디의 신청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스터디를 신청한 사람과 스터디를 등록한 사람의 신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신청자는 스터디를 신청하게 되면 스터디 장의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스터디 장은 신청자의 승인을 누르고 그렇게 되면 스터디 신청자는 스터디 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마치게 되면 스터디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이로써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 프로세스는 끝이 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맨 밑에는 추천 스터디 기능이 있습니다. 부가 정보를 입력하면 추천 스터디가 나옵니다. 관심 카테고리로 컴퓨터 언어와 관심 지역으로 경기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저장을 하면 맨 밑에 경기도 그리고 컴퓨터 언어에 맞게 추천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려면 닉네임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사용자의 과거 이력 스터디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여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는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최대 4개까지 채팅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통계, 회원, 스터디, 공지사항, FAQ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통계에서는 방문자 수와 회원 가입 수를 마우스를 대면 큰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스터디도 등록, 신청 완료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카테고리에서는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능은 철회할 수 있고요. 탈퇴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퇴 또한 철회가 가능합니다. 스터디 카테고리에서는 특정 스터디를 강제로 삭제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영상은 여기까지고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하였고 DB는 MySQL을 사용했습니다. 다들 발표한 것들 보면 되게 많은 기술들을 사용했는데 저희는 오직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툴은 다들 쓰시는 이클립스를 사용하였고 원래 깃허브를 사용했으나 충돌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서 실무에서 많이 쓰는 SVN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요 기술은 스프링 시큐리티, 웹소켓, 스프링 AOP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저희가 스프링에 있는 웹소켓을 사용했는데 보통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Node.js 소켓 IO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Node.js와 함께 사용하면 서버를 2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버 관리 비용 또한 2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요청량이 적어 아파치 톰캣 하나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웹소켓을 사용했습니다. 웹소켓의 정의는 HTML5 API 기술 중 하나로 실시간 양방향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HTTP 규격 자체가 단방향 통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약간의 트릭을 사용한다면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신은 4개의 방식이
말씀드린 트릭입니다. 우선 왼쪽 위에 폴링 방식입니다. 폴링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서버로 계속 날려서 이벤트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면 서버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옆에 있는 롱 폴링입니다. 롱 폴링 방식은 리퀘스트를 날린 상태로 기다리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리스폰스를 전달하며 연결이 종료됩니다. 곧바로 리퀘스트를 날려서 서버의 다음 이벤트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이 아니니 부담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벤트의 발생 시간 간격이 좁다면 결국은 폴링과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결국 이것도 문제에 관해서 나온 방식이 스트리밍입니다. 이것도 서버에 일단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이벤트를 전달할 때마다 요청이 끊는 것이 아닌 응답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메시지나 보내기를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응답 상태를 열어놓다 보니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요청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프리카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웹 소켓입니다. 웹 소켓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 양방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경우, 많은 수의 동시 접속자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브라우저에서 TCP 기반의 통신을 확장해야 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API가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환경이나 웹을 넘어 SY로 확장해야 하는 경우. 웹소켓은 이렇게 5가지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HTTP 웹소켓이 프로토콜을 바꾸는 프로토콜 스위칭 과정을 진행한 후 HTTP 대신 WAS와 WSS 프로토콜이 흐르게 되며 웹소켓의 사용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를 마치며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름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영훈, 한수경, 한솔, 유영강, 마지막으로 저 김찬입니다.